어제 예정됐던 기자간담회가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그 통상 청와대에서 뭐 새해를 맞았다고 네. 신년 첫날에 네. 뭐를 떡국을 먹거나 뭐 간담회를 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되게 뭐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언제가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네. 그런 기간인데 네. 어제는 좀 특이하게 오전 9시 경에 한강호 비서실장과 함께 청와대 춘추관에서 떡국을 먹자. 누가 오찬- 제안한 겁니까? 뭐 누가 제안한 건지는 청와대에서 문자가 바로 날아왔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제안한 것으로 보이고 네. 이것이 뭐 이 정영국 대변인이 문자 보낸 건가요? 춘추관 이름으로 왔고요. 아, 춘추관 이름으로.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청와대의 그 언론인들을 지원하는 그 부서인 춘추관에서 네. 그 문자를 보냈고 네. 12이때 오참 시간이 12시 반이었습니다. 게다가 예. 청와대 춘추관은 통상적으로 기자들이 업무를 보는 업무 공간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 기자실이죠, 기자실. 예. 그래서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들 중 일부가 이제 그 행사에 참석하기로 갔고 네. 대통령과 신년 간담회는 그 현장에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사를 하던 중이니까 한 35분경 지난 것 같아요. 그 1시 5분경에 갑자기 배성래 홍보수석이 대통령이 기다리고 계신다.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떡국 했고 먹다가? 떡국 먹다가 갑자기. 그렇죠. 그래서 밥을 먹다 말고 기자들이 급하게 네. 그 속보를 처리를 합니다. 예. 그 대통령 신년 기자 간담회를 한다. 예. 그게 1시 10분경 완료가 되고 예. 그렇게 해서 기자들이 이제 급하게 상춘제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상춘지에서 기다리신다. 네, 그런 거죠. 가실래요? 이런 네, 거예요? 갑시다 그렇죠. 이거예요. 네, 그렇죠. 갑시다 이거죠. 갑시다. 갑시다 이게 된 것이고 네. 이 과정에서 이제 기자들의 뭐 노트북을 챙겨가거나 그리고 사진 기자단들이 또 따로 있는데 이 사진 기자단들은 카메라 풀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ENG 풀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카메라 촬영을 금지했고 네. 그렇게 해서 노트북도 못 갖고 가겠죠. 예, 그렇죠. 이유가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자를 만난다면서 연장인 우리 그 기자들의 연장은 노트북하고 카메라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죠. 연장 다 놓고 와라. 그러니까 연장을 놓고 가는데 연장 중에 수첩이랑 볼펜을 허용을 했다고 아니 하더라고요. 그 무슨 막 그 20세기식으로 한마디로 유신 시절도 뭐 아닌데. 이렇게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카메라를 왜 못 가져가겠느냐. 이게 뭐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선반을 못 찍게 하려고 그런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접 촬영해가지고 그렇죠. 대통령 얼굴에 땡겨서 땡겨서 이제 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청와대 전속에서 사진을 제공하지만 네. 이게 망원 렌즈로 당겨서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찍은 사진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만약에 그 기존에 있던 카메라 풀 기자단이 네. 들어갔다면은 네. 당연히 대통령 얼굴에 대해서 그동안 네.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촬영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 얼굴이 딱 나오면 바늘부터 찾게 돼요. 입가 주변에 바늘부터 찾게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네. 그거를 인식한 결정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 노트북이나 뭐 스마트폰 녹음을 못 하겠다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 대통령이 이 기자회견이 알려지기를 원하지만 네. 이것이 뭐 상세하게 정확하게 뭐 기록되고 이런 것들은 좀 터부시했다. 그러니까 이제 사진도 보면 근접 촬영은 한 건도 없고 그렇죠. 멀리서 한 촬영본만 딱 하고 6장입니다. 여섯 장만 공개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뭐 1, 2, 3차 대국민 담화에서 질의응답 거부하고 네. 그 갔던 그 불통의 모습, 일방통행의 네. 모습 이런 것들이 뭐 여실히 드러난 거 아닌가. 특히 뭐 오전에 또 네. 비서실장과 함께 그 이런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미 청와대 참모들끼리는 다 계획된 행사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자들에겐 그런 걸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끌고 와서 자기 할 말만 했다. 뭐 이런 점이 근데 저는 가장 좀 큰 이런 좀 답답증도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기자들이 말이에요. 아주 다음에 청와대 출입 기자 한번 하고 싶은데 아니 하실 수 있죠. 네? 아니 해도 되는데 안 한 측면도 있긴 하지만 여하튼 아니 이럴 때는 좀 아니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노트북도 없고 카메라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냐 하지 말고 좀 꼴을 갖춰서 합시다. 이렇게 역제안을 기자단에서 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이 뭐- 부른다고 해서 떡국 먹다 말고 수첩하고 볼펜 들고 막 우르르 쫓아갈 게 아니라 이렇게 하지 말고 날을 정확하게 정하고 정해진 날짜에 춘추관에서 딱 서가지고 기자간담회 하시라. 뭐 그 저 헌재 앞두고 하실 거면
정확하게 기자 질문도 다 받으시고 쓸 수 있게 하고 생중계 카메라도 돌리고 이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역제안은 왜 안 하는 겁니까? 청와대 기자단은. 일단은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뭐 네. 유구무원입니다만 네. 뭐 현장에 어제 가지 인터넷 못했던 기자단 한 명도 못 갔다면서요. 인터넷 기자단 내부에서 엄청 말이 많았죠. 그러니까 왜 이런 걸 수용을 했느냐. 그렇죠. 심지어 좀 격한 표현을 하는 가는 기자들이 부역자들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왔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만나러 간 기자들이 부역자다. 아니 뭐 왜냐하면 근데- 오늘 서강대 임지봉 교수가 그런 말했어요. 대통령직을 이제 잃은 사람인데 대통령 신분으로 기자들 만난 것은 헌법 위반이다, 위헌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네. 직무 정지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기자들을 모아서 네. 사실상 어떤 행위를 한 것은 네, 언론 플레이한 거죠. 잘못된 것이다 네. 라는 지적이 많은 건 사실인데 예.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워낙에 대하기가 너무 힘든 사람이고 그런데 박 대통령이 뭔가 그 대국민 담화 때도 상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리고 질문들을 보면은 사전에 조율되지 않았고 예. 박 대통령에게 즉각적으로 묻고 싶은 거를 물을 수 있는 기회였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의 비판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모로 저는 사실 청와대 쪽에 이런 일방적인 그런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꼴을 갖춰서 하자 이런 대응조차 제대로 나올 수 없게 만든 그런 사전 조치들이 조금 더 큰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형식과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상당히 결례다. 네. 이게 기자들이 뭐 기자 개인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국민들을 대신해서 여쭈러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물으러 국민과 가는 거죠. 그렇죠. 물으러 가는 건데 이거를 막 예의 없이 갑자기 떡국 먹자고 불러놓고 대통령 기다리니까 갑시다 해가지고 우르르 몰고 또 이제 기자들도 그때 일단 만나보긴 해야 되겠고 가지 않으면 물 먹을 것 같고 이러니까 가긴 가는데 갔다 오고 나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찝찝했을 것 같아요.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도. 그렇죠. 그 현장이 얼마나 다급했는지는 기자들 복장을 보시면 압니다. 기자들 그러니까 복장. 예. ENG 풀이 하나 있었나 봐요. 예. 그 영상으로 좀 나오는데 보면은 기자들이 뭐 패딩 점퍼를 입고 있고 청바지를 입고 있고 이게 통상적으로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는 맞아요. 저도 편하게 옷을 입고 가지만 그래도 신발은 운동화가 아니라 구두를 신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기자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갑자기 동원됐다 이런 느낌이 좀 있죠. 그렇죠. 이렇게 휴일날 기자들이 좀 자유로운 복장을 네, 출근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왜냐하면 뭐 공식 일정이 없기 그렇죠. 때문에 네. 대개의 경우는 이제 자유롭게 가는데 대통령은 하얀색 옷을 딱 입고 나왔어요. 네. 어느 언론은 그게 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색깔이다. 자기는 흰색처럼 결백하다 이거를 주장하려고 그런 드레스 코드를 맞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내일 네네. 헌법재판소에서 첫 번째 변론기일이 잡혔어요. 다 부인했죠? 그렇습니다. 뭐 이번 간담회 자체가 그 헌재 심판은 그러니까 변론기일들을 좀 겨냥해서 만든 것이다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의혹에 대해서도 간저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봤다. 대통령은 내 할 건 다 했다. 뭐 이런 주장을 했고 뇌물죄 의혹 관련해서도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동원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줬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이번에 체포된 걸로 나오지만 정유라의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 등 어떤 지원을 얻어냈다라는 뇌물죄 의혹에 대해서는 완전히 나를 엮었다라면서 특검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는 일 이렇게 잡아댔고요.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항의까지 했다라고 밝혔던 유진윤 전 문체부 장관은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유 전 장관뿐만이 아니라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거짓말쟁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때 차은택 광고 감독이 최순실이 나에게
장관이나 수석이 될 만한 사람을 추천하라고 해서 추천했더니 되더라.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맞아요. 예. 그게 김상률 전 수석과 네. 김종덕 전 그렇죠. 장관인데 예. 그 특히 김상률 전 수석에 대해서는 그 하태경 개혁보수신당 의원이 김기춘 전 실장에게 청문회 때 묻습니다. 아니 왜 이 김상률 전 수석은 정부의 어떤 철학과도 맞지 않는데 임명했느냐? 검증 과정 문제 없었냐? 김기춘 전 실장이 검증을 해봤더니 몇 가지 문제가 있었고 보고를 했는데 관철되지 않고 임명이 됐다라고 반환하거든요. 근데 이거 역시 박 대통령이 추천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를 하는 게 아니라 검증을 하고 할 만하다 싶으면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증언도 거짓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거죠. 뭐 이런 뭐 세월호 뇌물죄 블랙리스트뿐만이 아니라 뭐 비선 진료 뭐 이런 것들도 대부분 부인했기 때문에 모든 탄핵 사유 그리고 특히 최순실 씨는 자신의 지인일 뿐 지인이 국정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탄핵 사유 전반을 모두 부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첫 번째 탄핵 심판 변론 기일 앞두고 자신의 무죄 입증을 위해서 결국엔 기자들을 동원해서 언론 플레이를 했다. 네, 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 대통령의 언어라고 보기에는 품격을 상당히 잃은 표현들이 좀 보여요. 이를테면 특검은 이제 본인이 임명장 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뭐 나를 엮어 넣었다라든가 뭐 지금 뭐 다 까발려가지고 민망하다라든가 그러니까 대통령의 언어라고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그 품격이 아니 뭐 팟캐스트에서 이런 용어 많이 쓰는데 저는 까발렸다, 뭐 엮었다, 까발렸다, 엮었다, 뭐 뭐. 이런 표현들은 뭐 박 대통령이 그 자주 쓰는 새누리당 대선 후보나 이럴 때도 오히려 강점으로 얘기됐던 부분들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쓴다, 단어를 쓴다. 저작거리 단어를 그렇죠. 많이 쓴다. 저작거리 단어를 쓴다. 그래서 품격이라기보다는 이제 전문이 저희 오마이뉴스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네. 문장이 엄청 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지시대명사도 그렇죠. 많고요. 해석기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나 번역기가 필요하다는 예. 우스갯소리가 나오듯이 통역기를 갖다가 이 기자들 질문은 그래 좀 길다 싶어도 좀 단문으로 좀 이해가 돼요. 네. 그렇지만 대통령의 답변은 이게 한 정부의 최고 네.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런 좀 답답함이 들긴 하죠. 네. 네. 그날도 이게 청와대에 있는 그 뭡니까 그 기자들이 다 기록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전문을 청와대에 있는 속기사가 기록해가지고 나눠줬다면서요. 그 과정은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일단은 통상의 풀 취재를 생각하면은 네, 기자들이 원래 예. 치고 네.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풀 기자가 가서 녹음을 했던 부분들을 다시 풀 기자가 또 풀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풀 기자의 녹음본도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ENG 카메라 풀이 들어가서 녹음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송 녹음으로 된 그 녹취분을 또 춘추관에서 또 풉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된 거를 정리하는데 이게 속기사가 들어갔다라고 할 수 명백하게 제가 뭐 단언을 못 하겠는 게 뭐 지금 보도 나오는 거 보시면은 ENG 카메라가 들어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녹음한 것을 다시 직원들이 푼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기자들이 볼펜으로 기록한 초안 내용이 네. 그다지 많이 다르진 않거든요. 그렇군요. 네.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그 세월호 참사 당일,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국민들의 생명권을 위배한 측면이 없다. 나는 그날 정상 근무를 했다라고 네.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해경 상황을 챙겼고 수석실 보고도 받았고 중대본에 빨리 가려고 했는데 경호실에서 경호 때문에 좀 기다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내가 경호를 위한 필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내가 당장 가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내가 못 움직이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경호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보다 경호실이 위에 있다는 거죠. 대통령이 결심을 해도 야 내가 지금 당장 저를 가봐야겠다. 저 상황이 굉장히 위급하기 때문에 내가 국가 지도자로서 가야 된다. 그 중대본이 멀면 모르겠어요. 중대본이 그렇죠. 우리 팽목항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대본 바로 청와대 앞에 정부 청사에 종합청 세종로 청사에 있는데 걸어가도 돼요. 근데 그거를 경호 때문에 못 갔다. 그 현장 기자들은
말을 곧이곧대로 들었습니까? 아니요, 그 부분도 질의응답 과정을 보면은 여러 차례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뭐 교문수석실에 보고 그리고 중대본 가는 시간 네. 등 3, 40분씩 계속 빈다. 그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더라도 네. 왜 이런 시간들이 비느냐 질문하는데 답변이 같은 답변이 반복되는 거죠, 사실상. 그리고 이제 끝에 가서는 이제는 결국에는 확 떠나지 못했어요. 경호실 때문에 중대본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자면은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해서 해명한 게 그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네. 의혹인데 네. 종합하자면은 자 모든 어이없는 사실들이 자꾸 어이없는 소문들이 나서 내가 지금 황당하다. 나 그때 간저에서 열심히 일했다. 현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그 집무실에 가지 않은 것뿐이지 네. 간저에서 일을 했고 예. 그리고 그 중대본에 가지 못했던 것은 단지 예. 그냥 뭐 그때 경호실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로 끝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 문희용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 출두하는 모습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 네. 예? 나는 잘못이 없다. 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머리는 잠깐 했다. 이건 좀 인정을 했어요. 미용사가 왔다 간 건 사실이다. 이렇게.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 태반 주사 맞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강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자체로 문제될 거 없다 이런 주장을 한 건데요. 그 신보라 대위가 건넸다는 의료용 가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의료용 가글이 실제로 국조특위 내내 문제가 됐었는데 이게 성형 시술하면 양치를 못해서 그 양치용으로 갖다 준 거다 이렇게 그 국조특위 위원들이 주장을 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목약이다, 목이 아플 때 쓰는 약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기자들이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거야 이제 뭐 신보라 대위와 네, 그 거짓말한 뭐 거예요? 박 대통령이 서로 아는 거 둘만이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의료용 가글이 목에 염증 같은 거 치료할 때도 쓰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자면은 그 향후 특검 수사 뭐 이런 데서 이제 자신의 주장은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그 성형 시술을 했기 때문에 의료용 가글 아니냐? 아니다. 목에 치료 쓰는 것이다. 나는 성형 시술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부인하는 자신의 어떤 논리인 거죠. 그렇군요. 정치권 어제 했던 박근혜 대통령 일종의 기자 간담회에 대해서 일제히 비난했죠. 그렇죠. 뭐 네. 그 일단 뭐 그 더불어민주당의 기동민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개변과 후한무치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야 이거 피의자 대통령의 비겁한 몸부림이다. 특히 이제 새누리당을 탈당한 개혁보수신당의 그 브리핑이 좀 눈에 띄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장제원 대변인입니다. 서면 논평을 통해서 지금은 헌법재판소에서 특검에서 본인의 해명과 자기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는 시점인데 기자 간담회를 했다. 부적절하다. 그리고 이 수사 중인 관련 피의자들의 진술이 가이드라인으로 이 기자 간담회가 작용될까봐 네. 우려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카메라를 왜 못 가져가겠느냐? 이게 뭐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선반을 못 찍게 하려고 그런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접 촬영해가지고 그렇죠. 대통령 얼굴에 땡겨서 땡겨서 이제 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청와대 전속에서 사진을 제공하지만 네. 이게 망원 렌즈로 당겨서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찍은 사진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만약에 그 기존에 있던 카메라 풀 기자단이 네. 들어갔다면은 네. 당연히 대통령 얼굴에 대해서 그동안 네.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촬영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 얼굴이 딱 나오면 바늘부터 찾게 돼요. 입가 주변에 바늘부터 찾게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네. 그거를 인식한 결정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네. 노트북이나 뭐 스마트폰 녹음을 못 하겠다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 대통령이 이 기자회견이 알려지기를 원하지만 네. 이것이 뭐 상세하게 정확하게 뭐 기록되고 이런 것들은 좀 터부시했다. 그러니까 이제 사진도 보면 근접 촬영은 한 건도 없고 그렇죠. 멀리서 한 촬영본만 딱 하고 6장입니다. 여섯 장만 공개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뭐 중이니까 한 35분경 지난 것 같아요. 그 1시 5분경에 갑자기 배성래 홍보수석이 대통령이 기다리고 계신다. 같이 가자.
라고 얘기를 떡국 했고 먹다가? 떡국 먹다가 갑자기. 그렇죠. 그래서 밥을 먹다 말고 기자들이 급하게 네. 그 속보를 처리를 합니다. 예. 그 대통령 신년 기자 간담회를 한다. 예. 그게 1시 10분경 완료가 되고 예. 그렇게 해서 기자들이 이제 급하게 상춘제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상춘제에서 기다리신다. 네, 그런 거죠. 가실래요? 이런 네, 거예요? 갑시다 그렇죠. 이거예요. 네, 그렇죠. 갑시다 이거죠. 갑시다. 갑시다 이게 된 것이고 네. 이 과정에서 이제 기자들의 뭐 노트북을 챙겨가거나 그리고 사진 기자단들이 또 따로 있는데 이 사진 기자단들은 카메라 풀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ENG 풀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카메라 촬영을 금지했고 네. 그렇게 해서 노트북도 못 갖고 가겠죠. 예, 그렇죠. 이유가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자를 만난다면서 연장인 우리 그 기자들의 연장은 노트북하고 카메라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죠. 연장 다 놓고 와라. 그러니까 연장을 놓고 가는데 연장 중에 수첩이랑 볼펜을 허용을 했다고 아니 하더라고요. 그 무슨 막 그 20세기식으로 한마디로 유신 시절도 뭐 아닌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카메라 어제 예정됐던 기자간담회가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그 통상 청와대에서 뭐 새해를 맞았다고 네. 신년 첫날에 네. 뭐를 떡국을 먹거나 뭐 간담회를 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되게 뭐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언제가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네. 그런 기간인데 네. 어제는 좀 특이하게 오전 9시 경에 한강호 비서실장과 함께 청와대 춘추관에서 떡국을 먹자. 누가 오찬. 제안한 겁니까? 뭐 누가 제안한 건지는 청와대에서 문자가 바로 날아왔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제안한 것으로 보이고 네. 이것이 뭐 이 정영국 대변인이 문자 보낸 건가요? 춘추관 이름으로 왔고요. 춘추관 이름으로.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청와대의 그 언론인들을 지원하는 그 부서인 춘추관에서 네. 그 문자를 보냈고 네. 이때 오참 시간이 12시 반이었습니다. 게다가 예. 청와대 춘추관은 통상적으로 기자들이 업무를 보는 업무 공간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 기자실이죠, 기자실. 예. 그래서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들 중 일부가 이제 그 행사에 참석하기로 갔고 네. 대통령과 신년 간담회는 그 현장에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사를 하던 앞두고 하실 거면 정확하게 기자 질문도 다 받으시고 쓸 수 있게 하고 생중계 카메라도 돌리고 이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역제안은 왜 안 하는 겁니까? 청와대 기자단은. 일단은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뭐 네. 유구무원입니다만 네. 뭐 현장에 어제 가지 인터넷 못했던 기자단 한 명도 못 갔다면서요. 인터넷 기자단 내부에서 엄청 말이 많았죠. 그러니까 왜 이런 걸 수용을 했느냐. 그렇죠. 심지어 좀 격한 표현을 하는 가는 기자들이 부역자들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왔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만나러 간 기자들이 부역자다. 아니 왜냐하면 근데 오늘 서강대 임지봉 교수가 그런 말했어요. 대통령직을 이제 잃은 사람인데 대통령 신분으로 기자들 만난 것은 헌법 위반이다, 위헌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네. 직무 정지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기자들을 모아서 네. 사실상 어떤 행위를 한 것은 네. 언론 플레이한 거죠. 잘못된 것이다 네. 라는 지적이 많은 건 사실인데 예.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워낙에 대하기가 너무 힘든 사람이고 그런데 박 대통령이 뭔가 그 대국민 담화 때도 상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1, 2, 3차 대국민 담화에서 질의응답 거부하고 네. 그 갔던 그 불통의 모습, 일방통행의 네. 모습 이런 것들이 뭐 여실히 드러난 거 아닌가? 특히 뭐 오전에 또 네. 비서실장과 함께 이런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미 청와대 참모들끼리는 다 계획된 행사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자들에겐 그런 걸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끌고 와서 자기 할 말만 했다. 뭐 이런 점이 근데 저는 가장 좀 큰 이런 좀 답답증도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기자들이 말이에요. 아주 다음에 청와대 출입 기자 한번 하고 싶은데 하실 수 있죠. 네? 아니 해도 되는데 안 한 측면도 있긴 하지만 여하튼 아니 이럴 때는 좀 아니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노트북도 없고 카메라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딨냐 하지 말고 좀 꼴을 갖춰서 합시다. 이렇게 역제안을 기자단에서 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이 부른다고 해서 떡국 먹다 말고 수첩하고 볼펜 들고 막 우르르 쫓아갈 게 아니라 이렇게 하지 말고 날을 정확하게 정하고 정해진 날짜에 춘추관에서 딱 서가지고 기자간담회 하시라. 뭐 그 저 헌재